자, 우리가 남북한 관계에 관한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문서로서 우리가 헌법 3조, 그다음에 뭐 헌법 4조, 그다음에 이제 1973년 6.23 선언, 그다음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봤죠.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볼 게 뭐가 있냐면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물론 이제 북한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 법률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법,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 바로 이 남북한 관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바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오는 그 규정이 그대로 지금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항에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해서 우리의 법률에서는 더 명확하게 그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의 규정을 또 그대로 지금 법률의 조문으로 명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뭐냐 하면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뭐 헌법, 법률, 그리고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또 우리의 일방적 선언으로 발표됐던 그 6.23 선언,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우리 입장에서 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국가가 아닌 뭐냐? 그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수실체라고 본다는 거죠. 특수실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적어도 국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에 준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조약을 체결하고 뭐 이런 것들 가능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국가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특수실체, 이런 이제 용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 휴전선이라고 그러지, 이걸 그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국경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휴전선을 넘어서 오가는 거, 또는 이제 그 남북한에 오가는 거 뭐라 그럽니까? 출입국이라고 하지 않고 입경, 출경, 이런 표현을 쓰죠.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런 게 다 의도적인 국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그 의도적인 그 차별화하는 그런 용어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은 국가가 아닌데,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할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했단 말이에요. 1990년대 초반에. 근데 유엔 헌장 4조에 보면은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양립할 수 있냐? 이거는 이미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초기에 관행이 마련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1949년에 이스라엘이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선언하자마자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독립선언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하고 반발한 아랍 국가들이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간에 이제 그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입을 했어요. 유엔의 가입 여부는 유엔 헌장 4조에 규정된 절차가 충족되면 가입이 되는 겁니다.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승인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안보리의 권고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유엔 총회에서 아랍 국가들은 승인에 반대했겠지만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가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랍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식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됐어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유엔이 가입 승인을 했으니 적어도 국가는 아니지만 유엔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보는 겁니다. 왜?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데 유엔 총회에서 그 이스라엘 가입 승인을 했으니 안보리가 권고를 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로 당연히 전제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가입을 반대했던 유엔 내에 아랍 회원국들은 그러면 이런 유엔의 결정에 구속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자신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유엔의 회원국들은 각자 판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행이 확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하고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 그 성과를 이뤄냈지만 6.23 선언 때도 그렇고 남북 기본합의서도 그렇고 분명히 밝히는 것은 뭐냐면 그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의 남북한이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보지 않는 것도 분명 확인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유엔의 관행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죠. 6.23 선언에서 우리가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했어요. 그럼 북한하고 외교관계 수립하는 거 우리하고 그 외교관계 수립하고 있는 국가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수교하고 있는 국가 우리도 수교하죠.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최근에 쿠바하고 우리가 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몇 안 남은 우리의 미수교국 그 중에서도 그 쿠바는 상당히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근데 그런 이제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수립을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이제 뭐냐면은 그럼 할슈타인 원칙 폐기한 거하고 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충돌하지 않는 거로 볼 수 있냐?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나는 뭐냐면 남북한 관계는 이원화 시켜야 된다. 이원적으로 나눠야 된다. 즉 북한과 제3국의 관계, 그 다음에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 관계를 우리가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제3국의 관계에서 제3국이 북한을 국가로 보는 건 우리가 이미 승인을 인정을 했어요. 왜? 6.23 선언에서 할슈타인 원칙 폐기하고 우리하고 수교하고 있는 국가도 얼마든지 수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교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이제 맺어지는 거니까 그럼 뭐 대사관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뭡니까 북한과 제3국의 관계에서 제3국이 북한을 국가로 보고 그럼 북한과 제3국의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다루어지는 거는 우리는 이미 그런 그 접근법을 그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면서 남북한 교차 승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건 뭐냐 6.23 선언 전이나 후나 바로 남북한 관계죠. 남북한 관계 적어도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북한의 지위가 이제 이원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묶어 본다면은 그러니까 북한과 제3국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다만 분단의 당사자인 그 남북한 관계에서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걸 묶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게 뭐가 있냐 특수실체로 보면은 이것이 해소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수실체로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그 단서가 있냐면 남북 기본협의서 전문에 이제 특수관계라는 이런 표현도 하나의 그 단서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바티칸 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견해가 나눠지긴 하지만 국가로 보는 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실체로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뭐냐면은 중국은 북한하고도 수교하고 우리하고 수교하고 있고 우리하고도 수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우리는 그러니까 대만하고는 단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떤 그 중국의 그런 그 접근법이 일관되거나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면 이제 현재 가능한 그 대안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뭡니까? 사실은 이게 그 좀 공평한 또는 뭐 공정한 접근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중국은 대만하고 단교하고 우리하고만 수교해야 되고 우리는 중국이 북한하고 수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들이 거기에 사실은 그 뭡니까 고려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언제 끝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대답할 거예요. 그건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어떤 그 분단 상황은 이제 종식이 되는 거다. 맞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종식이 되죠. 주의할 사항은 뭐냐 하면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작년 말부터 남북 한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고 북한, 대한민국 다 서로 그렇게 보면 즉 남북한이 다 그 우리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다. 여기에 그 다 동의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한반도는 이제 그 대한민국은 분단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단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만이 유일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끝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그러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해서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 3조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대통령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토 조항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거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통일될 때까지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뭐 90년대 내가 91년부터 시간 강사하고 했는데 뭐 그때부터 계속해서 늘 뭐 국제법 시간이든 교양법률 시간이든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간 강사를 막 시작할 때 이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재개되던 시기죠 그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 아니라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남북기본합에서 체결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가 한동안 되게 활발했잖아요. 그 단적인 아주 상징적인 얘기 이제 개성공단을 운영했던 거 이런 것이 아주 그 남북한 간의 교류의 활성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니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이런 상황에 맞게끔 적절히 개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근데 나는 그때도 반대했어요. 아니 그냥 뭐 내가 어디 나가서 패널로 반대했다는 게 아니라 늘 수업 시간에 선생은 뭐 그런데 나가서 패널로 한 것도 좋지만 늘 이제 교육, 논문 이런 데서 연구 교육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는 이제 뭐 어떤 입장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하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남북한 관계는 정말 냉탕과 온탕 정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된 것도 아니고 확고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뭡니까 통일이 될 때까지 그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뭡니까 이렇게 뭐 영토 조항을 그러니까 통일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영토 조항 3조 고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왜냐면 헌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 당시에 그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 21세기까지 그 초까지 이렇게 하여튼 개성공단 막 이렇게 운영되고 그럴 때 남북한 교류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만약에 영토조항 3조를 개정했다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또 남북한이 이제 대치 상태인데 이것이 또 나중에 또 뭐 대화 모드로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다시 또 대치 상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속해서 남북한 관계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때 상황 변화에 맞춰서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 자, 만약에 그때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헌법을 개정했다고 합시다. 헌법 개정 21세기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 되게 이제 냉각돼 있고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 또 현재 상황에 맞춰서 또 그거 헌법 규정 개정해요? 개정이 쉽습니까, 여러분?
응?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 뭐 그때그때마다 개정 이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영토장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접근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헌법 3조의 영토 조항.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분단국이다. 우리의 일관된 통일 외교 정책은 남북한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다. 요거 여러분들 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잘 마음에 좀 간직하게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뭐냐면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엄하냐 한 예를 내가 들어줄게요. 우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게 역사적인 얘기가 됐는데 그 뭐냐면 그 유엔에서의 중국의 대표권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문이 이제 얼마나 이제 국제사회가 냉엄한가 이거를 그 예로서 이제 드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유엔이 그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그 유엔 총회 결의문부터 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자 이제 보면은 그 유엔 총회 결의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어서 이것도 볼 거니까 둘 다 열어 놓으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한 유엔 총회 결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195호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한 거죠. 자 여기서 한반도 한국의 코리아 이걸 어떻게 되나 한반도 독립의 뭐 문제 뭐 이렇게 또는 한국 독립 문제 이게 이 코리아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상당히 한반도냐 한국이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게 어떤 게 더 문맥상 맞는 건지 오늘 처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됐고 자 195-3호 유엔 총회 결의문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총회는 유엔 총회는 2항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는 거죠. 어떻게 선언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수립되었냐 요게 중요해요. over Korea 이러면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that part of 이게 들어가 있어요. that part of 한국의 해당 지역에서 that part of가 들어간 것이 요게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where야는 뭐냐면 이제 유엔 위원단의 그 감독하에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진 건 이남 지역에서만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졌죠. 그러니까 유엔의 그 임시위원회의 감독하에 그 선거를 치른 한반도의 또는 한국의 해당 지역 바로 이남 지역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기 컨트롤 그다음에 그 여기 한 칸 띄는 거예요. 이게 오탈자예요. 한 칸 띄어야 스페이스가 여기 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유효한 통제와 관할권을 가지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한다. 해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의 이남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유엔 총회가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보면 이게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이 이것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 서치 이게 서치가 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In Korea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이다. 유일한 그러한 정부 유엔이 승인한 그러한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문구를 합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인데 이제 과거 건의주의 시절에는 하도 이제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정부의 의혹이 좀 과해가지고 유엔 총회 결의문을 조금 좀 그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입장에 맞게끔 이렇게 약간 좀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한 거고 그 근거가 이 유엔 총회 결의입니다. 이런 그 설명이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유엔 총회가 승인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한 것은 맞는데 그 해당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유엔은 한반도 전역이 아니고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진 한반도의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정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한 지도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 유엔 총회 결의문을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전역에 전체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한 그러한 법적 근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진 이남 지역에서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대한민국을 그 승인한 거다. 또 그렇게 독립했다고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 총회 결의문에 의하면은 이북 지역은 빈칸으로 남아 있는 거죠. 빈칸으로. 그리고 이런 유엔 총회의 그 결의문은 뭐하고도 일관되냐? 자, 90년대에 여러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한반도에 두 개의 회원국이 있는 거예요. 유엔의 입장에서는 북한. 그러니까 유엔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두 개의 국가가 이제 유엔의 회원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엔은 모순된 입장을 취한 적이 없는 거죠. 일관된 거죠. 뭐냐면 전에는 이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했다가 90년대 초에 대한민국이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거고 이북 지역은 북한이 그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동시 가입하기 전에는 빈칸으로 남아 있다가 이제 90년대 초에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유엔은 이북 지역에 또 북한이라는 국가를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인정한 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과거 권위주의 시절 때 그 정부에서 홍보하던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유엔은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한반도 전역에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다가 이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할 때 이제 이북 지역은 북한이 유엔의 회원국이 되는 거고 이남 지역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영토가 되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입장을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위주의 시절 때의 그런 홍보했던 내용대로 한다면. 근데 유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유엔은 나름대로 자신의 일관된 그러한 입장과 해석을 견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의문에 의하면은 이북 지역은 빈칸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이제 그 이북 지역은 북한이 유엔의 그 유엔의 회원국인 북한의 그런 이제 지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남 지역은 유엔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또 90년대 초에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유튜브로 진행되는 요 수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수업 마지막 주 정도 하여튼간에 이제 그 민법의 기본 원리 다 끝나고 이제 제 2부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질문 위주로 해서 남는 시간 동안 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결의문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이남 지역의 유일하게 인정한 건 맞아요. 이남 지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고 또 그러한 정부가 확립되었음을 선언한 그런 유엔 총회 결의문이고 따라서 이북 지역은 빈칸으로 놔뒀던 그런 이제 결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의 대표권 문제에 관한 1971년 10월 25일 유엔 총회 결의문을 보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엄한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중국의 경우에는 대만 정부와 그 본토의 공산당 정부는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뭐냐? 중국의 대표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이제 두 개 이상의 체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느 체제가 대표하니, 어느 정부가 대표하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엔 창설, 뭐 중국은 유엔의 원 회원국이니까 유엔 창설되고 유엔의 원 회원국이었는데 중국은 처음부터 유엔의 원 회원국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창설된 이후 이 71년 유엔 총회 결의문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유엔에서 대만 정부가 대표했던 것이고 이 결의문이 채택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유엔 내에서 본토의 공산당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주는 결의문이에요. 이 결의문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됐죠. 총회는 유엔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결정한다. 뭐라고 결정하냐 하면은 유엔에서의 차이나 중국이라는 나라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남적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한 건데 이 중국에 관한 중국에 대한 이 결의문은 뭐냐면은 중국의 전역에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 합법적인 정부로서 본토에 있는 공산당 정부의 대표를 승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중국의 일부 지역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남적, 한반도 이남적만 했는데 여기는 중국 전체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를 인정하고 그런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기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면은 그럼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여지도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중국의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이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 뭡니까? 본토의 공산당 정부의 대표를 승인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현실적으로 대만은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이제 대만이 이제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이 유엔의 회원국이면 확실하게 두 개의 중국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만 그러니까 그 본토 공산당 정부만 중국을 대표해서 여기 유엔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유엔의 회원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를 승인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표권이 바뀐 거죠. 대만 정부에서 본토의 공산당 정부로. 그런데 이제 쉼표하고 엔드 이하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야박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유엔과 그 다음에 유엔과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 내에서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로부터 장개석의 대표를 즉시 제명시키기로 또는 추방시키기로 결정한다. 어차피 대표권 이제 공산당 정부가 가져가면 당연히 이제 중국을 대표할 권한이 대만 정부에게 없기 때문에 안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신임장이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꼭 이거를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을 원했던 그런 주체가 있을 수는 있죠. 야 그런데 그렇다고 유엔 총회에서 이걸 꼭 집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아니 뭐 언제 대만 정부가 그러면 유엔의 의사에 반해서 중국 자리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다 그 뭡니까 유엔에서 인정을 해줘서 유엔 내에서 또 유엔과 관련된 다른 모든 국제기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로부터 그것도 장개석 뭐 대만 정부도 아니고 뭐 자유중국 정부도 아니고 장개석의 대표를 즉시 제명 또는 추방시키기로 결정한다. 정말 인심이 좀 사납죠. 그러니까 국가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국가하고 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가는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국내법하고 또 다른 거예요. 국내법에서는 뭡니까? 어떤 justice, 정의에 호소하고 형평에 호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힘을 가질 수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일단 생존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00% 안 되면 그런 힘을 그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또 확고하게 자신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갖지 않으면은 정말 순식간에 뭐 이상한 나라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그 뭐야 국제연합의 한국정부 승인, 유엔에서의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봤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게 그 뭐냐 6부인가요? 6부에서 보겠습니다.